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거리의 강성식입니다. 오늘은 이천 담화농장 사과대추 4년차 되는 노지 사과대추 농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송림농원에서 기술지도 나왔고요. 전지하고 그리고 페인트 하는 거하고 목면 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2018년도에 이제 키운 거죠. 그리고 올해가 4년차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잡음이 들어갔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옥천군의 송림농원 송원섭입니다. 제가 2018년에 예. 묘목을 판매해서 지금 현재 2021년 2월 17일이죠? 오늘이? 예, 2월 10일. 오늘 예, 오늘 18일입니다. 18일입니까? 예. 아, 그럼 18세 청춘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사장님. 예. 지금 현재 이게 지금 4년생인데 4년 차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근데 이제 작년에 우천으로 인해서 이제 대추 수확량이 많이 좀 떨어졌죠, 사장님? 어때요? 낙화됐죠? 네, 낙과가 많이 됐죠.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낙과가 많이 안 된 편이죠, 사장님? 예. 그러면 이 밭에를 보시면은 유튜버님 봐, 하얗게 칠해놨죠? 예, 밑에. 예. 이게 하얗게 칠해놓은 거는 대부분 사과밭에서도 많이 봐요, 이게. 예, 사과밭. 그러네. 예. 사과밭에 가는 이유는 이제 이게 사과의 열매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과가 나무가 육질이 연해요, 여기가. 그래서 예. 이제 좀벌레 예. 아니면 벌레들을 위해서 이제 이게 칠하는 건데, 이게 하얀 거는 뭐냐? 이게 수성 페인트입니다. 예. 수성 페인트인데, 수성 페인트를 칠할 때 내부용을 칠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칠하니까 외부용을 칠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제 스미치온. 세 가지를 혼합을 해서 이렇게 칠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미치온을 칠하는 이유는 스미치온하고 페인트하고 물하고 섞이면 지금 여기에 스미치온 농약 성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벌레들이 여기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에. 그러겠죠. 그게 목적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겨울이 됐으니까 메리아스를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메리아스 입듯이 메리아스를 입었기 때문에 동해방지제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동해방지제를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가지가 제가 이제 2년차까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형제 정도 되겠네요. 예. 8형제나 뭐 9형제고, 얘가 이제 아버지 두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나무가 요 밑에는 가늘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맨 위에 부분은 모든 나무가 이제 정부우세성이는 무조건 햇빛을 보니까 위에 나무가 많이 굵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오늘 전지 방식은 이게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죠.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예. 이제 편안하게 하려면 이제 최고 편한 게 안에. 예. 안에 주의 위주로. 안에 주의 위주로. 안쪽에 햇빛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을. 예. 안 들어가는 잘라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전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동기가 이게 너무 비싼 거라 오늘 게시하는 거지요, 사장님, 오늘? 예. 됐어요, 사장님? 예? 오늘 게시하는 거라 너무나 이거 뭐 첫날 제 전동기가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오늘 새로 사신 거거든요. 이 전동기가 지금 말을 안 듣네요. 헷갈려서. 예. 밑에 한번 좀 오래 눌러주세요. 그게 아니 저 뒤에 있다고 저 밑에. 아, 여기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거 안전핀 빼셨나요? 네, 됐죠? 예, 됐네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네, 경쾌하네요. 조금 지체가 이거. 됐지만 그러면- 좋은 내용 좀. 예. 이 전동가위가 이게 사장님 이게 좀 비싸 보이는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사장님? 이거 269만 원짜리. 269. 369가 아니라 269네요. 예. 그렇죠. 뭐 이게 전동가위가 269만 원인데 이제 보조를 받아서 좀 사셨겠죠? 네, 50kg. 예.
그러면은 지금 안에 있는 거를 무조건 잘라야 돼. 모든 나무가 그렇습니다. 예. 안에가 복잡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안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죽여야 되고요. 요거.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골이 넓으니까 바람을 잔뜩 가운데 위주로 이제 가운데는 없애고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멀리서 잡아볼게요. 예, 예, 예. 자르는 건 잘 잡아보겠습니다. 예. 요 같은 경우도 두 개네. 잡는 예. 거보다 요 안쪽이니까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예. 하고 여기도 두 가지죠. 예. 요 두 가지하고 가지네. 요 가지. 예. 여기서 이제 하나를 자르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게 아버지인데 요거를 두는 것보다 요걸 두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두고 요거도 날리고 그다음에 요거도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지도 예. 요것도 잘라서 요 위로 올리고. 자르실 때 예. 조금 남겨놓은 가지는 한 마디 반인가요? 예. 하고 요건 처졌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이러면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요. 하고 요건 옆으로 너무 퍼지니까 요걸 살리는 게 낫겠죠. 예. 어차피 열매가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예. 하고 요 가지는 예. 어차피 나무가 가늘어서 예. 어차피 햇빛에 가려서 못 커요. 얘는. 그래서 제거. 이게 완전 절단. 예. 그리고 이제 요 가지도 여기 두 마디를 이제 작년에 여기 두 마디를 잘라야 되는데 우리 한 사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몇 가지를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어졌는데 원칙은 여기다 잘라서 올려야 되는데 가지가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 3년 차니까 요걸 두겠습니다. 요거도 그 가지도. 요거는 뭐 두 가지를 둬도 한 가지를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낫겠네요. 그죠? 여기 예, 옆으로. 아무래도 네, 요게. 퍼져 있는 게 예. 요거는 날리고 과감하게 날리셨네. 하고 또 날리고 이게 두 매지. 그러면 요거도 없애고. 네. 요거도 없애야 되고. 지금 큰 가지가 네. 일곱 가지 남았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네요. 예. 그러면 일곱 가지면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손잡고 뭐 이형제식 뭐 요걸 뭐 두 개 줄 수도 있고 하면 8형제나 9형제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힘이 없지만 이제 한으로 말하면은 예. 청년기에 들어왔어요. 청년기. 아니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예. 이게 빠졌어. 지금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말을 네. 더 한번 중복해서 해주세요. 예. 예. 지금 현재요? 네. 아, 지금 현재 예. 지금 이게 지금 여보세요? 하나, 네, 사모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아닌가요? 하나, 일곱 둘, 가지.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데요? 일곱 가지인가요? 일곱 가지인데 네, 일곱 가지.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지금 4년 차입니다. 예. 4년 차인데 이 나무가 지금 청년기에 들어갔어요. 예. 청년기면 이제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한참 좋을 때 힘쓸 군대 간. 예. 예. 군대 나가기 때문에 3년까지는 예. 우리가 이제 크는데 힘썼지만 지금은 나무가 힘이 크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예. 이제 열매를 어떻게 하면 크게 키우느냐. 네. 그렇죠? 예. 많이 안 달고 크게 키우느냐. 그거에 관점을 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거 가지면은 바람도 잘 통하고 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순은 뭐 얼마든지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주된 가지는 요 가지 칠형제로도 힘을 쓸 겁니다. 이제 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키울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한 건데 목면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면십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아, 연면십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뭐 우리가 뭐 칼슘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인상가리를 준다든가 하는 거 잎색에다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죠. 목면십이라는 거는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어느 이제 강사의 말씀 목면시비를 강조하시더라고. 네. 목면시비를 강조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을 해도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일리가 없으면 저도 전파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세상이 좋으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던 뭐 강의를 듣던.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지금 우리 정 사장님이 여기 밑에 부분에 요 밑에 부분에 이제 응애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과 같은 것도 보면은 응애가 한꺼번에 안 없어져요. 제가 보면은 10월 말이나 막 11월 초에 되면 사과 배꼽에 응애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애도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광고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이유는 여기가 따뜻했기 때문에 응? 예. 카페트로 인해서 이불이 덮여져 있을 때 응애도 추우니까 이쪽으로 왔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러면 이제 응애나 이제 약도 우리가 응애약이라든지 진딧물약이라든지 예. 깍지벌레 약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이 지하수가 pH가 6에서 6.5 정도 됩니다. 예. 6.5가 되는데 응애약이나 진딧물약이나 깍지약은 이게 pH가 4예요. 산성이. 사? 예. 4인데 이거를 낮춰야지만이 100% 효과가 있습니다. 100%가 효과를 치려면 황산아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산아연. 예. 황산아연을 20리터에 20g. 20, 네. 20, 아니면 20g. 뭐 이제 우리가 대부분 500리터잖아요. 네, 대부분 많죠. 20단말. 네. 그러면 불안하면 400g을 넣으면 돼요. 400g. 400g을 쳐서 하면은 진딧물이라든가 깍지라든가 응애라든가 이런 거는 약효가 100%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황산아연을 안 치면은 70%뿐이 안 나와요. 산도 때문에 네. 그런 거야, 산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산아연이라는 게 pH를 딱 낮춰주니까 맛있는 밥이 있으면 뭐합니까? 국이 맛있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밥과 국의 맛을 조화를 이루는 거죠. 황산아연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벌레가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가 있죠. 두 번 칠 걸 한 번에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응애약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응애가 이런 데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들었어요. 이 정 사장님한테. 네. 그런데 이제 응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응애가 왜 겨울에 있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데 이제 나무 사이로도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밑에만 있지 여기는 있으면 죽을 거예요. 왜냐면 이 테두리에 지금 페인트 칠할 때 스미치온을 넣었잖아요. 스미치온을 넣었기 때문에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데 여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단은 열매가 열고 목면시비. 목면시비. 연면시비는 잎새기가 때리는 거고 잎새기에 우리가 살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건 목면시비란 말이에요. 목면시비니까 나무에다 친다 이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무에 친다는 거는 야, 이 나무가 얘가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먹을 게 없는데. 치는 시기도 그렇지.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얘가 언제 치냐? 대추 같은 경우는 잎색이 나오기 전에. 잎색이 나오기 전에 여기는 제가 아까 정 사장님 말씀드리니까 5월 뭐 한 8일 이 정도에 나오신다고 하네. 그러니까 5월 8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어버이날이니까 기억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한 15일경 15일 전이니까 뭐 4월 20일 예? 요 정도에 기합 아니면 4월 22일 요때쯤에 생각을 해서 4월 22일경에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나무가 우리 임산부가 말하면 임산부를 말하면 8개월 된 거예요. 8개월. 응? 우리가 이제 대추 열매를 막 맺으려면 이제 임산부로 말하면 8개월을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8개월 될 때는 야, 밥도 한 그릇 반을 먹을 수가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먹어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목면 시비를 할 때 뭐를 하냐? 우리가 인산칼슘, 그다음에 인산칼슘, 예, 인산칼슘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붕산. 붕산이 연면 시비하는 겁니까? 붕소는 바닥에 뿌리는 거고. 붕산, 그러면 붕산. 그러면 인산칼슘하고 칼슘하고 인산칼슘하고 붕소가 여기가 이제 침투가 돼요. 예? 침투가 되면 여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먹이가 있어야 돼요. 밥이. 그러면 그게 꽃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예, 꽃게로 꽃게 만든. 아미노산. 그러면 인산칼슘하고 붕산의 먹이가 돼서 걔들이 일을 많이 해, 미리 많이 먹여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으면 펄빅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펄빅산. 펄빅산은 우리 여기에 있는 무기질을 60가지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요. 도움을 주는. 예, 예. 그리고 펄빅산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침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침투를 시키려면 침투제를 써야겠죠? 침투제.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살균제나 살충제를 한 가지를 섞어도 돼요. 뭐 우리가 살균제를 하나 섞고 싶다. 그러면 그때 뭐 우리가 뭐 베노민을 섞던 아니면 뭐 싼 거 베노민이라든지 아니면 톱시넴 요런 거를 섞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뭐 영양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섞어도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잘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섞어서 치는 게 이제 그때 한번 치고 4월 20일경에 그다음에 잎새기가 빵글빵글 한 뭐 2, 3일이면 나오겠다. 그럼 그때 또 한 번. 3일 또 한 번을 5월 5일 정도. 뭐 5월 5일 정도 이게 나올 게겠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얘가 다 건강한 아기를 태어날 수 있는 건강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 과수하시는 분들이 무슨 문제냐? 잎새기가 나와서 열매가 맺혀야 그때서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붕산과 칼슘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리 줬잖아요. 응? 이 미리 우리가 임산부한테 밥을 진짜 뭐 주고 영양제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굵은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한테 처음으로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제를 줘서 가고 나무는 이제 잎새기가 없지 않습니까? 잎새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치기도 쉬워요. 잎새기가 없을 때는 오래 걸리죠. 500리터 약이 들어갔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250 정도도 안 들어갈 겁니다. 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장님 같은 경우는 SSU 관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을 빨리 치려면, 천천히 치려면 뭐 1단, 2단, 3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단 치던 거면은 너무 이게 늦게 가니까 좀 빨리 가도 돼요. 예? 네. 예, 빨리. 그러면 약이 500 치던 걸 250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고 양을 많이 쳐도 돼요. 양을. 입이 나온 왜냐면 편이라서. 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임산부가 밥을 뭐 오늘 한 그릇 먹었어. 근데 내일은 또 우리 애기가 밥을 달라니까 우리 여기 있는 대추 애기들이 밥을 달라니까 한 그릇 반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일 때 아무런 트러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면 시비를 올해부터는 우리 사장님들이 두 분이서 한번 쳐보세요. 가고 이제 훈련내리지 않습니까? 이 훈련내리면 아니 침투제하고 같이 가니까. 가고 이제 우리가 4월달 되면 햇빛 찌니까 예? 바로 침투가 되죠. 가고 뭐 그렇게 많은 양을 쳐도 상관이 없어요. 침투제하고 섞여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보약을 먹는 거라 생각한다는 얘기죠. 보약을 먹으면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게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인산칼슘, 아미노산, 붕산, 그 다음에 펄빅산, 거기다가 침투제 그거를 섞어서 치시고, 농약을 치고 싶으면 살충제를 치셔도 되고 살균제를 베노밀이나 톱시넴 요 정도 쳐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살균이 없으면 좋죠. 살충은 우리가 나타나니까 보고 치면 되는데 살균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영양도 주고 예방 차원에서 샤워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살균을 해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장님은 지금 현재
불편하지만 올해 장마 같은 경우에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독이 좀 높네. 예. 높아요. 넓고 높고. 예. 높으니까 배수가 잘 됨으로써 아마 이게 조금 열매는 아마 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때요? 낙과가 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죠? 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지는 둘째 문제 전지는 눈은 지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얼마든지 나와요. 근데 이제 지주를 지금 7명을 둔 거예요. 7명을 둬서 우리가 잘라낼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량을 대추 열매를 많이 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키워보자. 그래서 제가 정 사장님하고 우리 한 사장님에게 목면 시비를 권장하는 겁니다. 하고 또 사장님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사장님? 전지나 이런 거에 대해 예. 뭐 다 전반적으로 기술지도 나왔을 때 궁금하셨던 거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나보다 사람인데 아니, 난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이거 목면 시비는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예. 배추를 키우다 보면 이제 꽃이 그 한참 피잖아요. 이제 싹이 나와가지고 예. 한참 필 때 어떤 사람들은 예. 약을 뿌리면은 예. 꽃이 죽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연 교배를 해주고 이제 벌레지들이 안 와가지고 아, 꽃이 죽어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달린다고 우리가 그러는데 살충체를 칠 때 이렇게 농약을 보면 꿀독성이 없는 게 있어요. 네. 예, 꿀독성이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꿀독성이 뭐 이제 꿀독성이 있다 없다 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농약을 자세히 보면 밑면에 예, 그거를 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독성, 예, 벌독성. 예. 예. 꿀벌에 예, 독성이 독성이 있네요. 강한 고개 예, 표시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꽃이 폈을 때 이게 살충제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꽃이 핀 상태에서 나방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알을 깝니다. 알을 까니까 대추 안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충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왜 대추 안에 벌레가 있냐,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두도 그렇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자두 같은 경우는 5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나방들이 많이 날아다니니까, 심식나방이든지 뭐 나방들이 많이 날아다니니까 그때 꽃이 폈을 때 자두도 친단 말이에요. 모든 벌레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두 안에 벌레가 있는 거고 대추 안에 벌레가 있는 거예요. 꽃이 폈을 때 그래서 살충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 약을 하냐, 꽃이 폈는데. 근데 꽃이 폈을 때는 이게 대추는 장단점이 뭐냐, 이게 꽃이 한 번에 피는 게 아니잖아, 사장님. 그러지. 그죠? 한 번에 피는 게 아니니까 꽃이 많이 폈을 때, 응? 한 번 치고 한 2번을 친단 말이에요. 그 살충제를. 안 쳐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나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동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 하고 이제 차후에 또 이제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하고 이제 우리가 특징이 4년생이면 이 정도면은 뭐 성실하게 잘 큰 거예요. 그렇지만 네, 이제 많이 왜 우리가 특징이 뭡니까? 대추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점조구슬을 지금 현재 한 사장이 하나 했잖아. 2개. 이제 나이가 먹어서 2개 놔야 돼요. 예. 잘 나오죠. 예, 2개를 하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 점조구슬을 왜 이걸 2개씩이나 까냐? 지금 왜 있냐? 이걸 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 점조구슬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주려면 스프링클러를 줘도 돼요, 여기서. 네.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다가 대추가 필요한 영양제를 같이 넣습니다. 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조구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보다 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맛과 더 좋은 열매 크기를 위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레시피를 또 만들 거예요. 영양제 레시피.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도 이제 4년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점적을 한 줄을 더 깔아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학생 때는 밥을 한 그릇 먹지만 이게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뭐 2그릇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런 면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도 크고 청년기가 됐기 때문에 열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왜냐면 예, 말씀하세요. 예, 이 퇴비를 줄 때 예. 이렇게 줬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깔아도 돼요, 사장님. 제가 봐요. 보면은 이 정도면은
뿌리가 뿌리가 많이 뻗었겠죠. 그럼요. 여기까지 가운데 와 있죠. 가운데까지. 그래서 예. 아이고야, 이거 너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예. 보시려면 이렇게 보여줘야 보시면은 사장님 뿌리가 이게 얼어서 뭐 됩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이게 지금 뿌리가 제가 보기에는 한 여기까지는 와 있을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면은 다 여기다만 재요. 거름을. 그런데 여기다 줘야 얘가 뿌리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뿌리가 많이 뻗으면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뿌리 개체수가 여기 있으면 여기 뿌리 개체수가 10개야. 지금 여기 가까운 데 뿌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개야. 근데 여기까지 뿌렸으면 여기 뿌리 있잖아요. 뿌리 있네. 여기 보세요 한번요. 여기까지 중간까지 와 있죠. 뿌리가. 네. 예, 여기 뿌리가 뭐 끊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줘야 되는데 여기만 주니까 이 뿌리가 너무 이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얘도 밑에까지 뿌리도 내려왔어요. 네.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뿌리, 요 거름을 뿌릴 밑에까지 때는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편하게 뿌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올라가시는 거랑 비슷해요. 예. 예. 나 있네. 여기 한번. 예. 또 뿌리가 여기까지. 이거 또 뿌리. 아. 뿌리가 여기. 아이고, 이건 뭐 뿌리가 뭐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리를 말했잖아요. 한번 이게 얘가 보여드릴게요.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올해 이제 조금이라도 낙과가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 봐봐요. 여기가 물이 많이 찼으면은 얘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장님은 주독이 이렇게 상당히 높기 밑으로 와 때문에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거예요. 뿌리가 여기까지는 2m. 써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그래도 열매가 크고 이게 낙과가 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평주에다 심었잖아요. 네. 그 평주에 심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물이 이제 다니까 일을 못 한 거죠. 올해 같은 지금 경우는. 한 2m는 뻗은 거죠? 지금 현재 요 정도 되면 1m 80 정도는 뻗었어요. 뿌리가. 밑으로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없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사갔을 거예요. 네. 여기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또 거름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노지니까 거름은 마음대로 뿌릴 수가 있어요. 가스가 안 차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 일단은 원칙은 사장님이 뿌리기 나빠도 원칙은 유박하고 일반 거름하고 두 가지를 뿌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포대 거름을 많이 쓰는데 포대 거름을 썼다 이거예요. 포대 거름을 쓰면은 걔는 12월 달에 뿌렸다 이거예요, 사장님. 12월 달에 뿌리면 보통 5개월에 갑니다. 가면 5월 달까지 가겠죠. 5월 달까지 가는데 유박은 얘는 3개월 가요. 유박은. 사장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3개월 가니까 대추 같은 경우는 아침은 얘가 먹었어 이제. 예? 일반 퇴비로. 예? 일반 퇴비로 먹었는데 점심을 유박을 주면은 3개월에 가요. 그러면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은. 근데 이걸 덮어놓은 상태에서 또 유박을 주기에 나쁘니까 한꺼번에 준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원칙은 그렇게 줘야 되고, 가고 우리는 이제 비법이 이게 영양제를 주지 않습니까? 영양제. 네. 그렇죠? 이 영양제를 줌으로써 이게 나무가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근데 이제 원칙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유박은 3개월 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유박을 놔주고 예. 이제 원칙은 이제 우리 순이 5월달 이제 나와서 6월달 되면 많이 성장하자,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 원칙으로 이제 우리가 유박을 줘야 되는데 유박을 못 주니까 우리가 영양제로 그걸 보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또 걷어서 또 유박을 주려면 불편하니까 우리는 영양제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박에는 말 그대로 유기질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보통 뭐 깻묵이라든지 뭐 유박 자체가 이제 뭐 깻묵 뭐 짠 찌꺼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아주까리 그런 게 이제 유기질이다 보니까 유기질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맛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박은 하우스에 많이 쓰죠. 하우스에. 이제 하우스는 이제 이런 일반 거름을 많이 주면은 얘 가스가 차는데 유박은 이제 가스가 덜 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하얀 부분이 이제 유박이 이때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얀 부분이. 이때부터 효과가 난다고요, 이게.
예, 이게 효과가 나는 건데 이게 지금 작년 거예요? 작년 건데 아직 지금 이제 올해까지 효과를 지금 본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햇빛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뿌린 거름이 올해 이제 효과 이게 또 볼 수가 있죠. 유박 같은 경우는. 남아있으면 보겠지. 예. 올해 유박을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줘도 상관이 없지. 왜냐면 한 우리가 6월달쯤. 얘기했잖아, 사장님. 얘는 진짜 바쁜 애잖아. 순이 나가서, 응? 이게 뭐 가지가 잎이 생겨서 가지가 돼서 꽃이 펴서 열매까지 4가지를 해야 되니까 힘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되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여기 쉽게 말해서 나무에 우리 영양제를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딸리니까 대추가 낙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름을 몇 포기 풀어가지고 몇 나무에 하나씩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수세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나무 하나에 2포씩 주셨다며 작년에. 한 포지. 한 포예요? 아니 두 개 한 포죠. 2개 한 포? 네. 간포전. 지금 4년생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포 줘도 돼요. 한 포지면 너무 네.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이거는 뭐 한 포를 주든지 반 포를 주든지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내년 정도 되면은 한 포 정도는 줘야 돼. 지금 반 포씩 준 거예요? 가고 유박도 주고. 유박은 네 포에 한 포. 네 포에 한 포, 4분의 1포 이렇게 줬는데 그 양으로도 이제 되지만 여기 이제 점적옷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영양제는 서포트를 할 수 있으니까 양은 사장님이 이제 저도 뭐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도 데이터는 없어요. 맞잖아요, 사장님. 나는 묘목만 키우는 놈이지, 묘목만 키우는 사람이지. 쉽게 말해서 제가 이거를 대추나무를 많이 키워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묘목 키울 때도 거름을 많이 줘요. 제가 쉽게 말해서 여기 밭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더 이제 묘목을 1년을 키워요. 1년을 키운 다음에 접목을 한 다음에 저도 개분을 뿌리고 또 비료도 줘요.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어요. 예? 그런 다음에 저도 사장님 보시더만 이게 이 호수를 또 깔잖아요. 묘목을 키우면서 나무가 처지면은 빨리 키우는 게 아니라 고르게 쭉 크게. 대추는 이렇게 크다가 순이 멎으면은 안 커요. 그래서 계속 영양제를 주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추의 특징이 사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쭉 올라가면 순을 죽이잖아요. 순을 안 죽이면 계속 이게 성장만 하니까 열매가 늦단 말이에요. 남들은 순 죽이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순 죽이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년생에도 나무는 열매는 잘 열렸잖아, 사장님. 그죠? 순지기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뭐 외대 재배하는 사람들도 순지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외대 재배도 순지기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더 빨리 열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더 질문하실 거 두 분 대표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또 있는데 예. 대추가 예.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맺을 때 예. 맺을 때 그 영양 관리를 잘 해줘야지. 그러면 초실부터 좀 똘똘하게 클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목면시비를 얘기해 줬잖아, 사장님이. 목면시비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일단은 얘가 이 엄마가 네. 지금 건강한 상태예요. 응? 가면 꽃도 클 거고 꽃이 크면은 이게 이제 잘 맺을 거란 말이에요. 가면 이제 고개 떨어지는 이유가 뭔 떨어지냐? 작년 같은 게 햇빛이 잘 안 났잖아요. 가면 잎새기가 딱 나는 것까지는 질소가 일을 해요. 질소가. 근데 잎새기 안에서는 마그네슘이라는 게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가면 마그네슘이라는 게 고토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넣을 때도 그래서 열매 잎새기를 튼튼하게 해서 요소도 넣지만 마그네슘도 제가 권장을 하잖아요. 그래야 잎새기가 두꺼워지고 햇빛을 받았을 때 얘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잎새기가 많아야.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목면시비를 강조한 거예요, 사장님. 왜냐면 엄마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기를 낳잖아. 네, 그런데 이제 예. 그것도 이제 사장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나는 예.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추는 많이 달렸는데 예. 그 많이 달린 거 비례
대추를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과 크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작년에는 시점부터 예. 중점적으로다가 과를 크게 이제 일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이제 목면십이 됐잖아요. 네. 올해 과를 키우려고 하면 어쨌든 과종을 키우려면은 한꺼번에도 커질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키우는 거는 붕산 연면십이하고 예? 가리가 많이 키워준단 말이에요. 칼슘은 껍데기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을 줬잖아요. 제가 목면십을 아까 2번을 권장을 했잖아요. 이 2번 권장하는 게 바깥에 지금 열매가 열렸을 때 4번 이게 우리가 연면십이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꼭 목면십을 해보세요. 네. 네. 목면십을 해보시면 뭔가 다를 겁니다. 진짜 이게 올해는. 왜냐하면 이게 이 대추만 권장하는 게 아니라 사과든 감이든 대추든 다 그건 공통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거를 좀 신경 써주세요. 저도 공부를 해서 방문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자꾸 알려주면 되잖아요.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공부를 하고 서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제가 준비해 오는 게 오늘 팁은 목면십이에요. 전제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면십이 권장하는 게 목면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 내줄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자꾸 하는데 제가 아까 목면십이 강조한 것이 참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임산부 때 잘 먹어야 우리 엄마가 잘 먹어야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추도 대추 엄마가 잘 먹고 얘한테 영양 공부를 잘 줘야 꽃도 크고 열매도 크다는 얘기죠. 근데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목면십이를 꼭 해보세요. 한 번만 2번 했잖아요. 4월 20일경, 5월 5일경. 예.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마다 다 다르잖아요. 잎 나오는 남부지방은 더 일찍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북부지방은 더 늦게 나오고. 근데 그 시기를 알아뒀다가 이제 올해는 처음이니까 2, 3일 더 늦고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신경을 쓰셨다가 올해는 5월 쉽게 말해서 8일 날 나오더라. 근데 내년은 약간 추워갖고 일기변화가 있어서 5월 5일 날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잎사귀가 빵울빵울 벌어질 때 그때 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4월 20일 날 한번 치고 5월 5일 날 치고 아니면 5월 8일 날 치고 그 생각을 해서 한번 꼭 쳐보세요. 올해는 이게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 그럼 농사꾼이 예. 그게 불법으로다가 농사를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야죠. 하고 이제 이게 건강해지니까 건강하게 병도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목면십이 할 때 제가 살충제를 치던 살균제를 치던 한 가지 정도는 섞어서 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크다가 예. 대추가 이렇게 열면서 죽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건 왜 그래요? 열면서 순이. 죽는다고요? 잎순이. 나무가 죽는다 이거. 그거는 이제 나무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제가 이제 봄에 다 듣는 게 다른 분들도 강의를 들어보면 다 생리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어떠냐? 갑자기 어린 잎이 딱 나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서리가 5월 달에 왔어요. 5월 달에도 보니까 잎사귀가 나올랑말랑 할 때 그때 동해를 받은 거예요. 서리 피해를. 그래 크면서 이게 수세를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갔기 때문에 이제 커진 겁니다. 이게 포자가. 그래서 손을 죽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자꾸 목면시비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덜 할 거예요. 하고 이제 작년에는 5월 아마 한 5일 10일경에 서리가 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리현상이로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동이 서리 피해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러면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작년에 왜 순이 이렇게 그랬잖아요. 내가 예. 사장님한테 예. 맨날 말씀드린 게 예. 왜 이 순이 나와가지고 크면은 예. 한
20cm나 예. 10cm 정도 크면은 예. 끝이 까맣게 타잖아요. 예.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예. 여기 실어가지고 새순을 받으려고 중간을 판단을 딱 잘라놓으면은 예. 순이 나오다가 또 그만큼 나와서 또 이게 까맣게. 아. 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참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뻗어줘야 여기서 이제 예. 열매가 예. 빨리 달려야 굵은 게 원하는 열매를 처럼 못 낼 달리더라고 수가 심한 있는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다가 손을 막히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지금 이 나무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못 밀어준다는 얘기죠. 네. 근데 같은 방향이라도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었다 녹았다 하고 여기는 온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쪽 면은.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걸 잘 보세요. 이게 방향이 남쪽 방향이 있는 게 더 그런지 북쪽 방향이 돼 있는 게 더 그런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예. 남쪽 방향, 북쪽 방향 관계없이 예.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 관계없이 관계없이 다 뭐 이제 남쪽이 실은- 북쪽이 다 실은 그렇다요. 올라오다가 끝에 예. 가서 타가지고 예. 꼭 저 뭐라고 할까 뜨거운 게 대응 같이 타가지고 예. 그게 발휘를 못해. 그게 그건 또- 많았나요? 예, 그게? 옆에서 많았어요. 저기는 많았죠. 옆에서 올라온다가 예. 그놈도 역시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순은 열매를 못 따라본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한 건 그건데 그것도 이제 다 뭐 대추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던 제가 연구를 하던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해봐야죠. 어려운 거. 그게 어려운 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물으면 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예. 생리정상이라는 거는 내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이제 다 지형하고 지색이 다 지형 지물이 다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노지의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우스에는 그렇게 뭐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강 대표님? 조금 나. 예? 조금. 예. 많지는 하우스도 않고 약간 조금. 나타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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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우스라고 해서 이게 냉해 피해만 안 받는 거지 온도는 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지보다 약간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생장점이라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생리장애도 없지 않아 그게 조금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성분이 뭐 들다든지 많던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뭐 네. 충이나 균에 예. 했을 수도 있고 예.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마땅히 정확한 해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찾아봐도. 나름대로 그거를 사장님한테 말씀도 듣고 예. 또 내가 또 이 성장 과정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 뭐가 있냐면 밑에 예. 가을에 감자 걸음지고 보면 이제 수비 그 주물지게 예. 그 붕사라든가 그 예. 인상 칼슘 예. 예. 무항가리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좀 잘 하얀에 맞게끔 주면은 이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좀 해소가 되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올해는 줘봤는데 예. 올해 그게 조금 좋아진다면은 그게 확실히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장님 목면 시비법이라니까 그거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해를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의 뭐 이제 나무 크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점적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의 과제는 전지는 뭐 이게 누구나 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당님? 근데 목면 시비는 한번 해보세요. 다른 군에도 내가 알기는 목면 시비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은 같은 데 가서 대추 강사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목면 시비를 해봤냐? 그러니까 안 해봤다는 거 몰라요, 다. 감나무에도 몰라요, 다. 근데 그 강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추 엄마에게 이게 영양제나 좋은 성분을 주니까 건강한 대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열매가 열린 상태에서 그 좋은 영양분을 준다고 해도 20%뿐이 효과가 없대요. 이 상태에서는 70, 80%가 효과가 있으면 열매가 열린 상태에서는 인산칼슘이라든지 붕산을 쳐서 이 열매를 키운다든지 그 영양분 자체가 20%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엄마 때 이 영양분을 목면 시비를 해야 이게 제대로 먹는데 아기 때는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열매가 작으니까. 그 원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뭐 날씨도 오늘 추운데, 2월 생각보다. 18일, 뭐 2월 17일 날씨가 8일, 추운데 17일. 아이고 우리 한 사장님 고생 많으셨고 네. 저도 올해 들어서 지금 전지 방식에 대해서 왔는데 뭐 궁금한 점 또 있어요, 사장님? 나무를 보면은 예. 아까 죽었다 그런 것들 그렇죠. 요 계기죠, 요게. 아, 어떤 계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지금. 이 나무가 계요? 이 상태 많이 그래서 이게 예. 그쪽으로 옆으로 막 하잖아요. 이게 나타나 있네. 예, 요순. 새순이 이게 건네봐봐요. 저 건네. 아. 요거 하나 오면 됩니다. 요 순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요. 이런 순이.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고. 왜 이걸 잘라 줌으로써 이게 예. 나오는데 예. 늦지 이제. 예. 이게 지금 여기를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죽었으니까 여기서 또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여름이 컸더라면은 더 예. 컸던데 이거 예. 그거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랬으니까 요것뿐이 못 나갔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열매 가지가 하나뿐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예. 예. 이 지금 이렇게 다 컸으면은 열매가 이제 많이 열렸을 건데. 다 이런 상태라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큰 게 순머지 현상이야. 쭉 뻗어서 예. 빨리 열매가 달려야지 되는데 예. 계속 순머지가 되니까 저런 경우에는요. 예. 제대로 못 열어서 오기만 자체가. 맺혀가지고 어. 하다 보니까 더 술을 하나 늦다. 더 나니까 늦어요. 예. 늦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열매가 못 나요. 그리고 예. 한 가지. 예. 지금 여기가 저 관심 제방이 물에 있잖아요. 예. 예. 한번 공사를 하면서 이걸 캐내고 공사를 해서 다시 심으면 이거 조심해 넘어져. 예. 아, 여기 저기 장마로 서 피해를 보셨군요. 예. 너무 비쌌다고 그러고. 예. 근데 이걸 공사하려면 예. 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장비가 나쁘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걸 캐고 캐기 전에 예, 나무를 완전 강전지 이발을 해야죠. 전지를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나무 해볼까요, 사장님? 예, 이 나무? 예, 해봐요. 이 나무 강전정을 하면은 이 새로 정도 확확 키운다? 잘라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걸 캐가지고 심으면 예. 강전지. 강전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 뭐 너무 좋은 건 안전성을 위해서 이게 뭐 잘 안 들어오네요. 이게 전기가 오늘 뭐 들어왔네요. 오늘 뭐 전지가이가 오늘 그러게요. 미운 짓을 많이 하네요. 전지가이가 예. 다 초보인가 봐요. 전지가이. 예. 전지가이도 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개시 아닙니까? 개시 한 사장님. 처음 사가지고 예. 안 되면 말로 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맞잖아요. 아까 이렇게. 예? 아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됐죠? 예. 이 상태에서는 예. 사장님이 나무를 옮기려면 이 상태에서는 옮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뿌리를 캐야 되니까 얘가 힘들어요. 그걸 푹 떠가지고 예. 그 상태에서는 옮기는 전지죠. 예, 옮기는 옮기는 전지. 이거는 완전 강전지라 해야 돼요. 무조건 볼 것 없이. 이렇게 완전 강전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뭐 진짜 뭐 밑에. 피해를 많이 보셨네요. 예. 이런 식으로 완전 강전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완전 강전지를 하세요. 강전지를. 예. 이런 식으로 강전지를 한 다음에 여기다 톱신 패스트를 바르신 상태에서 하시면은 무리가 안 가요. 하고 옮기자마자 그러셨네. 이제 뭐 약간 파묻어 놨다가 예. 예. 그러면 파묻어 놨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바람은 뿌리는 안 말려야 되니까 그러지. 예. 뭐로 덮어 놨다가 뭐 우리 이런 카페트가 아니라 뭐 부직포로든지 뭐든지 해갖고 이제 덮어놓고 물 한번 뿌리고 덮어놓으면은 안 마르고 그 다음에 물 많이 주면 다 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을 해서 여기다 옮겨놓고 예. 이거를 한 다음에 예. 아이고 올해 뭐 장마 피해가 많으셨네요. 장 맞아가지고 완전히 깎여 나가서 예. 옮기려고 하는 예. 전지였어요. 예. 강전지. 이렇게 강전지 우리가 진짜 전지를 이게 뭐 깎여내라 전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지를 할 줄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뭐 나무를 1개, 2개, 뭐 5개, 6개 심어놓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지해도 돼요.
그래서 다 열립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든 다 나옵니다. 응? 뭐 전문성을 안 주고 그냥 막 이게 이 상태로 옮겨도 오래 지장 없이 열 수가 있어요. 아 열죠. 열어요? 예, 물을 좀 신경 쓰야 하고 얘는 정확하게 옮기니까 힘들어요. 가면 뭐를 주냐? 이게 밝은 제도 주지만 우리 아토닉이라고 했어요. 아토닉. 예? 가면 생장 조절제예요. 가면 아토닉을 같이 섞어서 희석량에 맞게끔 해서 물을 주세요. 아토닉이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에 맞는 영양제 역할합니다. 줄게 아니라 그러면 전체 다 줘도 아, 전체에 적는데 이제 워낙 얘는 힘들으니까 워낙 이제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밝은 제나 물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토닉은 큰 나무를 옮길 때도 아토닉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님이 예, 요걸 지금 우리 강의 들어도 예. 여기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셔가지고 예, 아니 요걸 보세요. 예. 요거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예. 적었어요. 제가 이제 아토닉을 진짜 줘요. 아토닉을 주면 이게 사람을 하는 영양제입니다. 우리 힘 없을 때 영양제는 푹푹 힘나듯이 그 역할을 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무가요. 예. 바람에 예. 지금 다 시드로가 넘어갔어요 지금. 예. 바로 잡아줘야 될까요? 그냥 아니, 그냥 내비둬도 상관이 없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이게 10월 달쯤 되면 북서풍이 부니까 저 밑에다가 방풍망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시와 파이프 하시고 모기장을 치세요. 그게 방풍망이에요. 그러면 모기장이 왜 모기장을 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바람이 모기장을 통과하면서 쪼개주니까 큰 바람이 안 분단 말이에요. 방풍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기도 지금 예. 밑에서 쓰러진 방향 보고 예. 어디 바람 부는지 보고 거기에 막으면 되죠. 하고 이제 사장님도 파이프를 좀 이제 나무가 커지니까 큰 것이. 바꾸게 되면 32mm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휘돌아쳤기 때문에 넘어간 거, 저 벽이 있으니까 그렇구만요. 그래서 휘돌아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랬네요. 저 뒤에 벽이 있어서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예. 뭐야? 내 생각인데 조금 짧아. 2m50에서 지금 바닥이 무능이잖아요. 예. 딱딱하게 박혔어야지 이게. 예. 그런데 예. 저쪽에 목도해 독근 훅에 박혀 있으니까 흔들리니까 다리를 뜨는 거야. 이게 이렇게 오안이 올라올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예. 밑에까지. 예. 예. 하고 사장님, 이거는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아 이거 뜨거운데 예. 쌀라고. 아, 그래서 하신 거구만. 계단식으로 잘라고요. 이걸 소산들이 가서 실어온 거야 이게. 예. 아, 오늘 사장님 이거 전지가이 뭐 새로 269만 원짜리 샀는데 제가 오늘 처음 쓰면서 실수를 많이 이제 했네요.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예, 지금까지 그 이천의 다마 농장에서 사과대추 4년생 그 전지하고 목면 시비 그리고 그 페인트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천의 두 대표님, 정 대표님, 예. 그리고 정대영 대표님, 예, 또 여기 한정희 대표님, 예, 저는 우리 대표님들의 머슴. 묘목을 공급해 주시고 기술 지도해 주시는 성림농원의 지도자님. 성 대표님. 예. 예, 저는 강성식 먹거리 강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